태국 파타야 빈민가. 아침 6시. 한 노인 여성이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살.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쏨차이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1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죽을 퍼주었습니다. 한 그릇씩.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태국어로 말했습니다. 노인도 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어. 완벽한 태국어였습니다. 억양도 발음도 마치 태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노인의 이름은 쏨차이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그게 태국에서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태국어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파타야 빈민가 사람들은 모두 쏨차이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30년간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 할머니는 천사예요. 우리 마을의 전설이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사람들은 쏨차이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쏨차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그녀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급식을 마치고 쏨차이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빈민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 6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17살 소년, 15살 소녀.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쏨차이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서가, 지혜야. 한국어였습니다. 30년 만에 입 밖으로 낸 한국어. 쏨차이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최수연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국 재벌가 박씨 그룹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두 아이를 두고 실종되었습니다. 최수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나쁜 엄마야. 너희를 버렸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수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아무도 볼 수 없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쏨차이 할머니 계세요? 한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35살 정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통차이야, 들어와. 최수연이 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통차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장 가시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통차이는 파타야 경찰서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수연이 30년 전 구한 아이였습니다. 고마워, 통차이야. 최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통차이는 최수연을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통차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사람이 마을에 왔어요. 최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이상한 사람? 통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정장 입고 비싼 차 타고. 할머니 찾는다고 물어봤어요. 최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통차이가 대답했습니다. 쏨차이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최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왔다니. 혹시 자신을 찾아온 걸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최수연은 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최수연은 음식을 퍼주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급식소에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 정장 차림.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최수연은 그 남자를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코가, 인매가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30년 전 두고 온 아들. 남자가 최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한국 할머니 계신가요? 최수연은 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코리안 그랜마 아시나요? 최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표정으로. 남자는 실망한 듯 나갔습니다. 최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민석이를 닮았어. 최수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닐 거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최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남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파타야의 밤 풍경,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끼워준 반지. 최수연이 유일하게 가지고 온 물건이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나 도망쳤어. 최수연은 반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박진우. 30년 전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최수연은 5년 전 한국 신문을 봤습니다. 우연히 태국 한인마트에서 박씨 그룹 회장 박진우 씨 별세 기사를 보고 최수연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함께 살았던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최수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겠지. 최수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수연이 급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통차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통차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한국 남자요. 마을 사람들한테 사진 보여주고 다녀요. 돈도 주면서 정보 달래요. 최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사진? 통차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 최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38살 때 찍은 사진. 재벌가 며느리 시절의 사진. 이 여자를 찾는다는데요. 이름은 최수연이래요. 최수연은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박씨 그룹 본사. 박민석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47살. 박씨 그룹 부회장. 겉으로는 성공한 재벌 2세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30년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부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민석이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며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못 찾을 것이라고. 30년 전 민석이 1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방도 거실도 집 어디에도. 어머니 어디 갔어요? 민석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집 나갔어. 다시 안 올 거야. 왜요? 어디로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민석은 30년간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립탐정을 수십 명 고용했습니다. 한국 전역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민석아, 너희 어머니를 찾아라.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 할머니 죽으면 진실이 나올 거야. 그리고 2년 후 할머니 한정숙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석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최수연을 괴롭혔다. 매일 모욕했고 인격을 짓밟았다. 견디다 못해 그 애가 집을 나갔다. 할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죽기 전 양심의 가책으로 남긴 증언.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민석은 그 녹음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결정적 단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집안 기사였던 김영호를 찾아냈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님을 인천항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김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마님이 떠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민석은 인천항 기록을 뒤졌습니다. 30년 전 출항 기록. 중국행 화물선 명단에서 가명을 발견했습니다. 김순자. 이게 어머니의 가명이군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간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 파타야까지 추적했습니다. 파타야에 한국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지 교민의 제보였습니다. 민석은 즉시 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박지혜는 교수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세, 사회학 교수, 똑똑하고 능력 있었지만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지혜는 버림받은 아이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지면 또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학생이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학생이 나가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5살 때 어머니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엄마, 왜 우리를 버렸어요? 지혜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 민석이었습니다. 지혜야,
나 태국이야. 오빠, 또 엄마 찾으러 갔어?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혜는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찾기를. 3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응, 이번엔 확실한 단서가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는 우리 찾고 싶으면 진작 찾았을 거야.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할머니한테 쫓겨난 거야. 너 녹음 들었잖아. 지혜는 침묵했습니다. 그 녹음, 할머니의 고백, 지혜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이야. 엄마가 우리 찾고 싶었으면 찾았을 거야. 민석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찾을 거야. 꼭 찾아서 데려올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는구나.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자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파타야, 빈민가. 최수연은 방 안에서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과 금반지. 떠나야 해. 여기 더 있으면 들킬 거야. 최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통차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최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차이는 할머니의 가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최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통차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여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최수연이 통차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통차이야, 너는 이제 다 컸어. 경찰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 할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통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는 제 엄마예요. 가면 안 돼요.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통차이야.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쏨차이 할머니 나오세요. 최수연과 통차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급식소에 왔던 정장 차림 남자,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 최수연을 보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최수연 씨이십니까? 최수연은 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석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최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과 지금의 최수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당신 아닙니까? 최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수연의 손 사진이었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 이 반지, 우리 어머니 결혼 반지입니다. 민석이 최수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반지. 똑같네요. 최수연은 당황해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최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아들이에요. 최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가 한국어였습니다. 30년 만에 아들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최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30년 만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쏨차이예요. 당신 어머니 아니에요. 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 눈을 보세요. 저 민석이에요. 당신 아들. 최수연은 민석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기였던 아들. 이제는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최수연이 다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최수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나는 내 엄마 아니야. 한국어였습니다. 완벽한 한국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통차이가 놀라 최수연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한국어 하세요? 최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쏨차이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어? 30년간 숨기고 있었구나. 민석이 최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30년 동안 연락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최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그 지옥에. 민석이 놀랐습니다. 지옥이요? 집이 지옥이었어요? 최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몰라. 내 할머니가 나한테 뭘 했는지. 최수연이 일어섰습니다. 민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매일 모욕당했어. 인격을 짓밟혔어.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애들 교육도 엉망이라고. 최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친정 엄마를 거지라고 불렀어. 우리 집안이 너희 집에 빌붙어 산다고 했어.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랑 지혜는 어떡하고요?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미안해. 너희는 이미 컸었어.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 나이였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17이랑 15이 컸어요? 저희도 엄마가 필요했어요. 최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찾았어요. 사립탐정 수십 명 고용했어요. 한국 전역을 뒤졌어요. 민석이 최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국 가요. 지혜도 보고 싶어 해요. 최수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가.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집이라고요? 이 빈민가가요? 최수연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태국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30년간 함께 살았어. 통차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할머니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민석은 통차이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통차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통차이예요. 쏨차이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요?
어머니가 여기서 다른 아들을 키웠다고요? 최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통차이는 30년 전에 내가 구한 아이야. 거리에서 굶고 있었어. 내가 키웠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친자식은 버리고 남의 자식을 키운 거예요? 최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기적이에요. 우리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당신만 편하게 살려고 도망친 거잖아요. 최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강했습니다. 그래, 이기적이야. 나도 살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야?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항상 할머니 편만 들었어. 나는 혼자였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 최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야. 살기 위해서, 미치지 않기 위해서.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최수연도 지쳤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사과했어요. 최수연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민석이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며느리 최수연을 괴롭혔다. 매일 모욕했고 인격을 짓밟았다. 최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가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못됐다. 최수연은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원망했던 시어머니,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최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찾으라고. 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가 뭐라고 했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엄마를 찾아서 용서를 빌라고. 최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민석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최수연은 아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통차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최수연이 진정했습니다.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잘 있니?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학교 교수예요. 똑똑하고 훌륭해요. 최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컸구나. 민석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혜한테 전화할게요. 민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가 받았습니다. 오빠, 뭐야? 지혜야, 엄마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 뭐라고? 민석이 휴대전화를 최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지혜랑 통화하세요. 최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나,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미안해. 두 사람은 전화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파타야. 최수연은 민석이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색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화려한 세계였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석이 최수연을 안내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최수연은 포크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색했습니다. 30년간 손으로만 먹었습니다. 태국식으로 민석이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최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 일했어.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숙소 비용만 벌었지. 최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다 통차이를 만났어. 5살짜리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 민석이 어렸을 때 생각났어. 민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밥을 사줬어. 그날부터 키우게 됐지. 그러다 다른 아이들도 돌보게 되고. 최수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서는 숨 쉴 수 있었어. 한국에서는 매일 질식할 것 같았는데.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어요? 최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매일 생각했어. 매일 밤 울었어. 최수연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석과 지혜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30년간 가지고 다녔어. 매일 아침 봤어. 민석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최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너희가 날 원망할까봐. 그리고 돌아가면 또 그 지옥이잖아.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지옥은 없어요. 최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5년 전 신문에서 봤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것도. 민석이 놀랐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안 오셨어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없었어. 30년이 너무 길었어.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민석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돌아가요. 지혜도 보고 싶어 해요. 최수연이 망설였습니다. 민석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교수 임용식, 여러 행사 사진들. 지혜는 평생 결혼 안 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어머니가 떠난 후로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는 버림받은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누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도망가요. 또 떠날까봐 두려워서. 최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혜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민석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수연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달랐어요.
어머니를 좋아하셨어요.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읽어보세요. 최수연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 최수연을 찾으면 박씨 그룹 주식 10%를 양도한다. 현재 시가 약 1,000억 원. 최수연이 놀라 민석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전부터 어머니 명의로 신탁을 만드셨어요. 어머니를 찾으면 전액 지급하라고. 최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머니를 괴롭힌 거 다 아셨어요. 하지만 막지 못하셨대요. 그게 평생 후회였대요. 최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에 편지도 남기셨어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수연이 펼쳤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내가 너를 괴롭히는 걸 알았지만 노망든 늙은이 말을 막을 수 없었다. 너는 좋은 며느리였다. 아니, 좋은 딸이었다. 내 친딸처럼 사랑했다. 제발 돌아와라. 민석이와 지혜가 너를 기다린다. 나도 너를 기다린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시아버지 박재윤. 최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민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최수연이 진정했습니다. 민석아, 고마워.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가실 거예요? 최수연은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결정할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다음 날 최수연은 통차이를 만났습니다. 해변 카페에서였습니다. 할머니, 한국 가실 거예요? 통차이가 물었습니다. 최수연은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마음이 복잡해. 통차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든 한국이든. 최수연이 통차이를 보았습니다. 통차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통차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만 돌보셨어요.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돌보셔야 해요. 최수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통차이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가족에게 미안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돌아갈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고. 최수연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가족이 용서했어요. 다시 받아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안 가시는 건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최수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통차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통차이야, 너 언제 이렇게 컸어? 통차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셔서요. 그날 밤 최수연은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가족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엄마 사랑해요. 민석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7살 때 엄마 최고.
지혜가 쓴 편지였습니다. 8살 때 최수연은 하나하나 보며 울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3일 후 인천공항. 최수연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한국이었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45의 지혜. 30년 전 15살 소녀는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수연은 딸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최수연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한참 후,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민석이 운전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실래요?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최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옛날 집에 가볼 수 있을까? 내가 살던 집.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집은 아직 있어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차는 서울 성북구로 향했습니다. 박씨 그룹 본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본 서울. 많이 변했습니다. 건물들은 더 높아졌고 거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성북구 언덕 위 저택은 그대로였습니다. 큰 대문, 넓은 정원. 최수연은 대문 앞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그대로네. 최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최수연은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장미 화단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최수연이 심었던 장미들이었습니다. 이 장미들, 아직도 살아있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정원사가 계속 관리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올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했거든요. 최수연은 장미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이 집, 30년간 그대로였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가 어머니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최수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 침대, 화장대, 옷장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최수연, 남편 박진우, 어린 민석과 지혜. 최수연은 사진을 들고 한참 보았습니다. 우리 행복했었는데. 그때 지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서랍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민석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있니? 보고 싶어. 진우가, 남편 박진우가 쓴 편지였습니다. 최수연이 놀라 서랍을 뒤졌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지혜가 오늘 울었어. 엄마가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어. 제발 돌아와. 진우가, 수연아,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너를 찾으라는 거였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진우가 남편이 30년간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 진우야, 나를 찾았구나. 미안해. 최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매주 편지를 쓰셨어요. 최수연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5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암이야. 말기래. 30년을 기다렸는데 너를 못 보고 가는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너를 괴롭힌 거 다 알았어. 하지만 막지 못했어. 나약했어. 수연아, 용서해줘. 그리고 제발 돌아와. 애들이 너를 기다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너의 남편 진우가. 최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우야, 나도 미안해. 나도 사랑했어. 민석이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상자를 열자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명의 통장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어머니 명의로 매달 돈을 넣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오면 쓰라고. 통장 잔액을 보았습니다.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올 때 힘들까봐 준비하신 거예요. 최수연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진우를 오해했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민석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옛날 집 식탁에서 지혜가 직접 요리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예요.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요. 최수연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30년 만에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 지혜야, 너 요리 잘하게 됐구나.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어릴 때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고 있어요. 식사 중에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할아버지 산소에 갈까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시아버지한테 사과해야지.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경기도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박재윤 회장의 묘지였습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최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에요. 30년 만에 왔어요. 최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인사도 없이 떠나서, 장례식도 못 와서. 최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몰랐어요. 민석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고 끝까지 믿으셨어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찾으면 꼭 사랑한다고 전하라고. 최수연은 무덤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무덤을 내려오며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산소도 가봐야겠다. 민석이 놀랐습니다. 할머니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하고 싶어? 이제
한정숙의 묘지는 박재윤 회장 옆에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시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최수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에요. 최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수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녹음 들었어요. 사과하셨더라고요.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하실 줄은. 최수연이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증오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최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도 괴로우셨겠구나. 며느리를 괴롭힌 것에 대해. 최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할게요. 어머님, 이제 용서할게요. 최수연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고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실래요? 최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내 친정집에 가보고 싶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았습니다. 경기도 부천. 최수연의 친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였는데 다 없어졌네. 최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재개발됐어요. 최수연은 아파트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겠지.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수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래, 장례식은?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다 치렀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재벌집 며느리보다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고. 최수연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인사도 못하고. 민석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민석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구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우와, 민석아, 여기 사니? 최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요. 결혼은 안 했어?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회사 일하느라. 사실은 민석도 어머니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결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구나.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석이 방을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제일 좋은 방이에요. 최수연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태국에서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최수연이 물었습니다. 민석아,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아?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으셔서 최수연이 지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교수 일이 좋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생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최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너희 둘 다 잘 컸구나.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국에서 사실 거예요? 최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태국에도 가족이 있어. 통차이랑 마을 사람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도 엄마 가족이에요. 저희도 엄마가 필요해요.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지.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결정하세요. 어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날 민석은 어머니를 박씨 그룹 본사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회사 구경시켜 드릴게요. 높은 빌딩, 수백 명의 직원들. 최수연은 압도당했습니다. 여기가 다 우리 회사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만드신 회사예요.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 큰 책상,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최수연이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였을 수도 있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대로라면 어머니도 주주예요. 1,000억 원어치 주식 받으셔야 해요. 최수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너희가 가져.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유언이에요. 그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부회장님,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민석이 놀랐습니다. 기자요? 왜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실종됐던 박씨 그룹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최수연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민석이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자 회견하실 수 있어요? 최수연은 망설였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재벌가 며느리의 고통을, 그리고 자유를 찾은 이야기를. 최수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게. 1시간 후 기자 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수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민석과 지혜가 옆에 섰습니다. 최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수연입니다. 30년 전 박씨 그룹에서 실종된 며느리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최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집안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무관심, 숨막히는 재벌가 생활. 저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최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죄책감에 3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뭘 하셨나요?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재벌 생활로 돌아올 건가요? 최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제 가족이고
태국도 제 가족입니다.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최수연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기사가 벌써 났어요. 실종 30년 재벌 며느리, 태국 빈민가의 전설로 살아. 최수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댓글도 읽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재벌가 생활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자유를 선택한 용기, 존경합니다. 최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주네. 일주일 후 서울. 최수연은 민석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매일 통차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세요?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한국에서도 자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민석과 지혜. 30년을 못 본 자식들. 어떻게 해야 하지? 최수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박재윤이 남긴 신탁 서류였습니다. 1,000억 원어치 주식.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받으셔야 해요. 최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이미 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재단을 만드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학대받는 며느리들을 돕는 재단. 최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가능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률쉼터, 상담센터, 경제적 지원. 다 할 수 있어요. 최수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 좋은 생각이야. 지혜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상담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최수연은 두 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그날 밤 최수연은 통차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통차이야, 나 한국에서 재단 만들려고 해. 통차이가 기뻐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할머니. 그래서 조금 더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 통차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최수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차이야, 미안해. 너도 보고 싶은데. 통차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한국 가족도 챙기셔야죠. 다음 날 민석은 기사 김영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30년 전 어머니를 인천항에 데려다 준 기사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김영호 기사님이에요. 김영호는 65살이었습니다. 최수연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님을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최수연이 김영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김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김영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부인께서 이걸 마님한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수연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요?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이 떠나신 다음 날 부인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 편지를 언젠가 마님 찾으면 전하라고. 최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30년 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의 글씨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내가 죽은 후일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괴롭혔다.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질투했어.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아들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멀리 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떠나니까 후회됐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좋은 엄마였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제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집안에 얽매이지 말고. 미안하다. 시어머니 한정숙. 최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민석과 지혜도 울었습니다. 김영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님, 제가 30년간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님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최수연이 김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해주셔서. 그날 저녁 최수연은 혼자 옛날 집에 갔습니다. 성북구 저택.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미 화단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심었던 장미들. 진우야, 어머니, 아버지. 다들 날 용서해줬어. 최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해야겠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혜였습니다. 최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지혜야, 왜 왔어? 지혜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혼자 여기 온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후회해요? 우리 두고 떠난 거. 최수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후회. 반은 해. 너희를 버린 건 잘못이었어. 최수연이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은 안 해.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나는 미쳤을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이제는. 최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결혼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아. 지혜가 웃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최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누구야? 같은 과 교수님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최수연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언제 소개시켜줘. 곧 소개할게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장미를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씨 그룹 본사. 최수연 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학대받는 며느리와 아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최수연이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재단 이사장 최수연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가정 내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수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법률 지원, 쉼터 제공, 경제적 독립 지원.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최수연이 청중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최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내 아이디어였잖아. 그때 지혜가 한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강민호 교수님이에요. 최수연은 강민호를 보았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혜 어머니시죠? 최수연이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연은 행복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니.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민호도 함께였습니다. 건배. 네 잔이 부딪혔습니다.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재단도 시작하고 지혜 남자친구도 만나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사실 거죠? 최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반반으로 살려고. 6개월은 한국, 6개월은 태국.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돼. 나는 이사장으로 방향만 잡으면 되고. 최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국 가족도 버릴 수 없어. 통차이도 보고 싶고 마을 사람들도.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태국 자주 갈게요. 그래. 자주 와. 우리 태국 집에서 함께 살자. 6개월 후 태국 파타야. 최수연은 빈민가 급식소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석과 지혜, 그리고 강민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쏨차이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최수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얘들아, 보고 싶었어. 통차이도 나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네요. 최수연이 통차이를 껴안았습니다. 통차이야, 잘 지냈어? 네. 할머니가 없어도 잘했어요. 통차이가 민석과 지혜에게 인사했습니다. 형, 누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민석이 통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통차이 씨, 우리 어머니 돌봐줘서 고마워요. 통차이가 웃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최수연은 급식소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여기는 변한 게 없네. 통차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운영했어요. 최수연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그날 저녁 최수연의 작은 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5명이 앉기엔 비좁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30년 사셨어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내 집이었어. 민석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재벌가 저택보다 좋았어요? 최수연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서는 숨 쉴 수 있었어. 자유로웠어. 최수연이 세 자녀를 보았습니다. 민석, 지혜, 통차이. 너희 셋 다 내 자식이야. 한국 가족, 태국 가족. 다 소중해. 통차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얼마나 계실 거예요? 3달. 그리고 다시 한국 가서 3달.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최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두 곳 다 내 집이니까. 다음 날 최수연은 민석, 지혜와 함께 앙코르와트를 방문했습니다. 통차이가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태국 오셔서 여기 오셨대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전 혼자 여기 와서 울었어. 최수연은 사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민석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최수연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후회. 너희를 버린 건 잘못이었어. 그건 평생 미안할 거야. 최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산 건 후회 안 해. 그게 나를 살렸으니까. 지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최수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사원 앞에서 5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수연, 민석, 지혜, 강민호, 통차이. 다들 웃으세요. 통차이가 셀카봉을 들고 외쳤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빈민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최수연 재단의 태국 지부 개소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최수연 재단 파타야 지부가 운영됩니다. 최수연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급식, 의료 지원, 교육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재단 운영비는 한국 본부에서 지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통차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재단 태국 지부장으로 일하겠습니다. 최수연은 감동했습니다. 통차이야,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최수연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민석과 지혜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양쪽 가족 다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최수연이 웃었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30년 전에도 웃었어. 너희 키울 때. 정말요? 그럼. 너희가 내 기쁨이었어. 그게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야. 세 사람은 석양을 보며 걸었습니다.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야. 나는 자유를 선택했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최수연이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살 거야. 너희를 낳고 힘들면 떠나고 그리고 다시 만나고. 최수연이 두 자녀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어.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어. 하지만 그게 인생이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행복이 뭔지. 뭔데? 자기 인생을 사는 거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최수연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잘 알았구나. 석 달 후, 최수연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단 일도 있었고, 지혜의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최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뻐. 정말 예뻐. 지혜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용기 냈어요.
최수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야, 행복해야 해. 약속해. 네, 엄마. 결혼식 날 최수연은 딸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최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지혜를 강민호에게 넘겨주며 최수연은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소개할 사람 있어요.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김소희예요. 변호사예요. 최수연은 김소희를 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소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존경합니다. 최수연이 웃었습니다. 존경은 무슨, 그냥 도망친 사람이에요. 김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용기 있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최수연은 민석을 보았습니다. 민석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어머니.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최수연은 기뻤습니다. 두 자녀 모두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최수연은 혼자 옛날 집 정원에 나왔습니다. 장미 화단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보고 있니? 우리 애들 다 잘 컸어. 최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잘못 산 거 아니지? 내 인생 살았으니까.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수연은 재단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들과 회의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500명의 여성을 도왔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최수연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열심히 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최수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2번 살았으니까. 최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1번, 파타야의 쏨차이 할머니로 1번, 그리고 이제는 두 인생을 합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석, 지혜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태국 가시죠? 응. 3달 있다 올게.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곧 갈게요. 통차이 오빠도 보고 싶고. 최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다 모이면 좋겠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시죠? 이렇게 사는 거. 최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최수연이 두 자녀를 보았습니다. 너희도 그래. 남들 기준 말고 너희 기준으로 살아. 그게 진짜 행복이야. 3년 후 태국 파타야와 한국 서울을 오가는 비행기 안. 최수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71살.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옆자리에는 민석의 아내 김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살배기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손자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최수연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비행기 타고 태국 가는 거야. 태국 재밌어? 응. 할머니 친구들 많아. 너도 좋아할 거야. 민준이는 최수연의 첫 손자였습니다.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최수연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됐네. 최수연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지혜도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곧 둘째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통차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38이 된 통차이는 파타야 경찰서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할머니, 통차이가 최수연을 안았습니다. 민준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이구나. 잘생겼네. 소희가 인사했습니다. 통차이 씨, 오랜만이에요. 형수님 건강하세요? 차를 타고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최수연은 익숙한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좋아. 파타야 빈민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최수연 재단이 지은 새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와, 여기 많이 좋아졌네. 최수연이 감탄했습니다. 통차이가 설명했습니다. 네. 재단 덕분에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겼어요. 급식소도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훨씬 크고 깨끗했습니다. 수백 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쏨차이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최수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얘들아, 보고 싶었어. 33년. 최수연이 처음 파타야에 온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구한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최수연이 안 본 사이에 구한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학교 보내주셔서 대학 갔어요. 최수연은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통차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쏨차이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수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저를 기다려줘서. 최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33년 전 여기 왔을 때 저는 도망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수연이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파티가 끝나고 최수연은 옛날 방에 갔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 이제는 추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그대로 보존해뒀어요. 통차이가 말했습니다. 최수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옷장, 사진. 모두 3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고마워, 통차이야. 최수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방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통차이야, 너는 행복하니? 통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 됐어요. 여자친구는 있어? 통차이가 웃었습니다. 네.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수연은 기뻤습니다. 다음 날 최수연은 재단 파타야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과 회의했습니다. 지난 3년간 1,500명을 도왔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최수연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열심히 합시다.
오후에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최수연 재단이 지은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교실을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저녁에 민석과 지혜가 파타야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최수연을 안았습니다. 최수연이 딸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네. 곧 나오겠다. 네. 다음 달이에요. 민석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여기가 좋더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수연, 민석 가족, 지혜 부부, 통차이. 8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8잔이 부딪혔습니다.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모였네. 한국 가족, 태국 가족. 민준이가 통차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삼촌이에요? 통차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삼촌이야. 민준이가 신기하게 통차이를 보았습니다. 최수연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가족은 특별해. 한국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도 있어. 왜요? 사랑이 국경을 넘었거든. 식사 후 최수연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민석과 지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최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는 2번 살았어. 한 번은 재벌가 며느리로, 한 번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최수연이 석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2번째 인생이 진짜였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용감하세요. 최수연이 웃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세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남들 기준으로 살지 마. 너희 기준으로 살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보여주셨어요. 최수연은 2 자녀를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복해서 엄마도 행복해. 한 달 후, 한국 서울. 최수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출산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손녀예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최수연은 신생아실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보았습니다. 예쁘다. 지혜가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최수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지혜야.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최수연이 생각했습니다. 자유, 강자유. 어때?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죠? 그래. 할머니처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민석 가족, 강민호, 그리고 화상통화로 통차이도 참여했습니다. 축하해요, 누나. 통차이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통차이 오빠. 최수연은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3년 전 집을 나설 때는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행복하다. 최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야. 1년 후 최수연 재단 5주년 기념식.
서울 컨벤션 센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수연이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최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재벌가를 떠난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수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선택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간 우리 재단은 5,000명의 여성을 도왔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최수연이 청중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기념식이 끝나고 최수연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태국 가시죠? 응. 석 달 있다 올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가요? 최수연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응. 할머니는 2집이 있거든. 여기하고 태국. 저도 같이 가요.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 저녁을 먹으며 최수연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민석 가족, 지혜 가족, 그리고 화면 속 통차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최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파타야 해변. 석양. 최수연은 혼자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어. 자유였어. 최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인생을 주셔서.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최수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최수연의 뒷모습. 작지만 당당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